Menyecske, menyecske, megmondám ez este. 네, 국내 최초 별자리 예보 방송 믿거나 말거나지만 듣다 보면 묘하게 들어맞는 방송,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격다짐 별자리 방송, 천문농단의 공식 목소리, 저는 세레스입니다. 네, 자메이카입니다. 오늘은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네네. 어떻게든 별자리로 엮어가지고 탈탈 좀 털어보는 코너 천문살롱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천문살롱이죠. 이번 주 천문살롱 조금 생소한 직업이지만 인터뷰어 지승호 작가님 오늘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네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뷰하는 지승호라고 합니다. 네, 인터뷰어라는 직업 굉장히 사실은 생소해요. 왜냐하면 네네네. 그냥 방송사나 신문사, 뭐 어떤 잡지사 이런 곳에서 취재를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어다, 뭐 이렇게 하지 직업이 인터뷰어다 이런 얘기를 저도 사실은 조금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월간 네네. 아웃사이더, 인물과 사상, 인터뷰어, 웹진 서프라이즈, 네. 인터뷰어 펴내신 책들이요. 아 진짜 제가 지금 여기에 저희 대본에도 엄청나게 많은데 다 읽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몇 권 정도 되나요? 아, 이번에 정유정 작가 책이 52번째 이제 인터뷰 관련된. 아, 52번째요. 대단하시다 진짜. 이 작업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저도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인터뷰를 하자고 설득을 아, 설득부터.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공지영 작가님은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분 또 소설을 많이 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또 다 읽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들이 꽤 걸리죠. 그리고 네. 질문지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걸 네. 다 읽고 관련 자료들도 보고 아무래도 그 단행본으로 책을 내겠다라고 할 때는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정이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계시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음. 그 작업을 하면 몇 달에서 그렇죠. 네. 뭐 길게는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네네. 후반 작업까지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관심 있는 평소에 음. 그분의 영화를 많이 봤거나 뭐 책을 많이 읽었거나 이런 분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일단은 섭외가 안 됐는데 제가 또 뭐 일을 준비하면 그것도 좀 이중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네, 또 오래 하나는 이제 출판사가 또 출판사를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출판사가 만약에 컨셉이 안 맞아서 요즘 또 책도 불황이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출판사 그렇습니다. 입장에서도 그게 또 비용이 적게 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네네. 이제 했는데 거절을 하면 저는 이제 매체가 없으니까 일단 단행본을 못 내면 그분을 또 인터뷰하는 게 또 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괜히 그냥 네. 설득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이제 서로 섭외를 하는 거죠. 이분을 섭외할 때 네. 출판사도 이분을 인터뷰하는데 네. 이 책을 내줄 수 있냐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해서 계약을 하면 이제 좀 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문농단에 모셔서 인터뷰이신 지승호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천문농단의 공식 질문은 지 작가님 별자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혹시 네, 알고 계십니까? 황소자리입니다. 학습 오감만족. 네. 어떻게 두 분 인연 맺으셨어요? 사적으로 만나셨다 그러는데 궁금한데요. 처음 뵀을 때가 아마 뭐 구도영 씨라고 우리 네. 같이 이제 음. 아는 지인인데 그분이 어떤 모임을 했는데 그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분 굉장히 이제 뭐 외모도 아무리 좀 이렇게 생각해보면 독특하다. 저분 어디가 아주 세 보인다. 그런 느낌. 딱 보이는 처음에는- 외모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여리고 섬세한 면도 많고. 아, 이건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인터뷰어의 시선이에요. 네. 그죠? 저는 지금 우리 지 작가님 그래도 알고 지낸 지가 그래도 몇 년 정도 됐거든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섬세하다. 이렇게 섬세하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네. 그렇죠. 우리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상담해 주시고 그럴 때.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책도 이제는 좀 예전보다도 더 안 나가는 그렇죠. 시장이 됐고 그 세상이 그 스마트폰 위주로 이제 매체가 네. 많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 작가님이 황소자리시잖아요. 네, 네. 근데 황소자리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직하고 어떤 고정적인 별자리예요. 한 자리에 우직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별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하고 이 별자리 차트를 이제 열어봤더니 네.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어떤 기질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 소위 말해서 그 제가 어디 감히
연배도 한참 어린데 하지만 그 별자리 몇살 차이 안 나는 자체상으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어린 척하고 그래요? 아 그랬나요? 티났어? 내가 그대의 나이를 아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차트를 보아하니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지 작가님이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세요. 황소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면은 옛날 시대면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시대가 물병자리 시대로 네. 확 바뀌면서 그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뭐 입에 진짜 막 입이 헐 정도로 계속 이야기하는 코멘트들인데, 근데 이제 지 작가님의 그 작업 시스템이 계속 고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어서 계속 현실적으로나 뭐로나 좀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 네. 좀 더 제가 그때 제시해 드렸던 거는 네. 좀 더 젊은 친구들 네. 그리고 매체도 이렇게 책을 너무 고집하시지 마시고 네. 웹진이나 혹은 다른 형태로 네. 네. 좀 이렇게 이동하시는 게 어떠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인터뷰어라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게요. 그 직업의 장단점을 얘기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근데 아까 저기 박전섭 작가님도 저한테 좀 지 작가님, 저는 여기서 자메이카인으로 자매님, 네, 네네. 자매님, 네네. 자매님 아까 말씀하신 게 좀 현실 감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장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예, 저도 계속 그래요, 이렇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좀 나이브한 생각도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래 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장점이라면 너무 많죠. 정말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사실은 되게 공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뭔가 엄청난 사람들 보면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가끔 그 밥 한 끼 먹는 걸 가지고 막 경매를 하면 맞아요. 네, 거기다 맞아요. 막 몇 억씩 내고 네.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막 몇 달씩 계속 만남을 가지시면서 인터뷰를 하시니까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뭐 이를테면 장하준 박사님 같은 경우 세계적인 경제학자인데 만약 네. 이분을 그냥 독대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정말 어렵기도 하고 막 비용을 지불해야 될 비용을 수도 지불해야 있고. 된다면 이건 뭐 비용으로 따질 수 없는 맞아요. 부분인데 비용이 아니고 만약에 네. 로비를 하고 그렇죠. 어떻게든 한번 만나보려고 맞아요. 한다면 또 그것도 시간과 돈이 엄청 들어갈 테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을 제가 만날 수 있는 데다가 예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 책을 다 보고 만나서 얘기를 듣고 또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 복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분명히 또 그 과정도 행복하지만 또 인터뷰 저한테는 자체가 이제 공부네요. 그렇죠. 네. 정말 공부죠. 일부러 강연을 막 찾아 뭐 유명한 분들이나 네네. 지금 내공 있는 분들은 일부러 강연 찾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런 분들하고 직접 1대1로 어떻게 보면 상담을 받는 건데 일방적으로 또 듣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준비해서 그렇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뭐 독선생님 모시고 뭐 과외하는 느낌 분명히 근데 있거든요. 저는 이제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어쨌든 황소자리시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 인터뷰하는 그 상대를 네. 면밀히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네. 분명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저는 네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인터뷰어라는 이 직업을 18년 동안 유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좀 있으시죠? 이런 질문 날카로웠어.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일부러라기보다 제가 약간은 좀 어떤 면에서 노말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인생 경기라는 게 오늘 막 진짜 막 죽여주는 게임을 해야지 이러면 어깨 힘들어가고 그래서 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힘 그 빼야죠. 게임을 즐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인생 경기도 나오고 그 다음 경기 더 잘 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질문을 뭐 어떨 때는 인터뷰 하면서 뭐 500개 이상 준비할 때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흥미로운 질문도 있겠죠. 당연히 그 분들이 볼 때는 이런 것까지 생각했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아까 이제 박찬욱 감독님 예를 들었지만 박찬욱 감독님이 자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 시간이 없어요. 바쁘시잖아요. 다음 작품 만드셔야 되고 다른 일 하셔야 되는데 인터뷰는 그게 이제 목적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본인이 만약에 이제 자기 일기장을 10년치를 한꺼번에 읽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내가 1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이 자기의 변화를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갔던 그 변화를 또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요 기분을 제가 좀 알아요. 왜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얼굴책,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네. 뭐 이런 데에서 요새는 제 팬들이 이제 30대, 20대 후반 30대들이 네네. 굉장히 많은데 부럽네요. 팬도 있고 멸종돼가지고. 네. 아무튼 이 친구들이 서치해요. 음. 서치해서 혹시 이 작가님이 인스타나 페이북을 하나 막 쪽지가 막 오거든요. 네네. 그렇죠. 와서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해요. 네네. 작가님 어떤 작품의 어떤 캐릭터가 제 인생 캐릭터예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다음 작품을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답을 오씨 이거 뭐지? 그리고 제가 제 책을 다시 막 찾아보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살짝 이해가 가요. 맞아요, 게임으로 맞아요. 치면 이제 네. 개발자는 모를 수 있거든요. 네, 24시간 밤새면서 게임하는 사람은 알죠. 네. 버그가 있다. 그러네요. 네네. 네네. 자, 정말 엄청난 분들을 많이 인터뷰하셨잖아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인터뷰 그 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8년이란 아주 네. 기나기 일고 과격한 이 시간에서 네, 정말로 기억에 남는 인터뷰이는 누가 있을까요? 그냥 다 근데 너무 워낙 유명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하셔가지고. 뭐 늘 이제 딱 한 번의 인터뷰만 갖고 얘기하자면 2003년도에 했던 이제 강준만 선생님 인터뷰였는데요. 네. 그분은 워낙 그때 인터뷰 요즘은 이제 가끔 하시지만 워낙 인터뷰를 많이 거절하시는 분이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부산에서 강연한다는 말씀을 듣고 부산으로 찾아가서 지인분들을 하고 같이 해서 전주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거의 납치하다시피 해서 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네. 제가, 저희 네.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을 좀. 네, 뭐 인물관 사상이라는 잡지도 요즘 젊은 분들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근데 예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럴 때 농계기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막 네. 논쟁도 많이 벌어지고 그럴 때 네네. 이제 그분은 이제 고정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농계의 농계, 지식인의 지식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의 뭐 책을 그분은 자기가 쓴 책을 세보지 않아가지고 모르신다고 그러던데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 권을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고요. 와. 그거는 야 그분은 갑자기 별자리가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 양반은 내가 책 읽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빠르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맞네요. 요즘 뭐 책 뭐 안 읽는 분들은 워낙 안 읽으니까. 네. 네, 근데 맞아요. 그분 막 책 많이 내실 때 1년에 10권씩 내시고 하니까. 한 달에 한 권씩. 그럼 그 놀라운 정도면은 분이죠. 거의 천재급이에요. 네. 기획이고 네. 뭐고 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쫙. 근데 그분은 늘 이제 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자기는 그냥 뭐 좋아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게 나는 그냥 글 쓰는데 중독이 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군요. 강준만 선생님을 교수님을 얘기를 하셨는데, 자, 저는 그래도 뭐 김의성 씨, 정우성 배우 뭐 이런 분들 좀 인터뷰하셨던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누구 궁금하세요? 그럼 저도요. 네, 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강신주 철학자님. 네네. 뭐 공지영 작가님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 그 최근에 그 정 작가님과 네, 정유정 네, 작가 네, 저도 공 작가님이랑.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그래요? 1시간 반 정도 두 진행했는데 분이 뭔가 공통점이 있네요. 네네. 저는 이제 공개된 석상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약간 미니 그 대담 콘서트 맞아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뭐 콘서트 같은 식으로. 네, 북콘서트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고 유쾌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 독특한 캐릭터죠. 요즘도 권투하시나 모르겠어요. 요즘, 운동을 정말 계속 열심히 하겠죠. 하셔가지고. 네. 지금 뭐 차기작 집필 들어가고 거의 이제 집거 중인데. 네. 우리 자매님은 더 궁금한 거 혹시 없으세요? 저요? 네. 저는 너무 뭐- 무궁무진하게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저희 그 지작가님이 네. 인터뷰하신 분들이 뭐 지금 다 일일이 얘기하면 저희가 지작가님 편을 한 10편 정도 네. 뽑아야 다 나올 것 같은. 52권의 책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막 이렇게 압축해서 네. 짧게 해도 네네. 몇 번은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도울 선생님은 어떤 책을 같이? 도울 선생님은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
아 그 맞아. 두 분이 대담을 하신 걸 제가 이제 네네네네. 사회를 봤고요. 네. 밤에 전화를 갑자기 주셨더라고요. 네. 12시 넘어가지고 네. 집에 있으면 전화를 잘 안 받는데 왠지 그건 좀 받고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도울 선생님이. 네, 도울 선생님 전화 주셔가지고 네. 너 요즘 뭐 하냐 그래서 네 요즘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나하고 뭐 해볼래 그랬더니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대담을 이제 자리에 나갔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아니 자리에 나가기 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네네네. 며칠 후에 그때는 이제 뭡니까 여쭤보기도 사실 어려운 분이잖아요. 네. 박원순 네. 시장님은 보니까 양자리고요. 음. 별자리가요. 네네네. 우리 김용옥 선생님, 도울 선생님은 미공개로 돼 있어서 쌍둥이 자리십니다. 쌍둥이 아, 자리.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연락을 받는 그 순간부터 매우 쌍둥이 자리스럽지 않습니까? 네, 호기심. 난데없이 난데 이분이 땡기신 거예요. 네네. 야 이거 재밌는 거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지승호가 생각났어. 야밤에 그냥 트럼프가 말 바꾸듯이 트럼프도 쌍둥이 자리거든요. 말 바꾸듯이 갑자기 이건 지승호가 해야 된다. 네. 바로 전화를 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자리가 마련이 되고 그 참 어쨌든 도울 선생님에 대한 뭐 사람들의 호불호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 어른 중에서 그렇게 나이 들어서도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네. 호기심 유지하고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쌍둥이 자리시니까 네. 그래요. 저희도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언젠가 그 방송에 좀 출연할 수 있도록 한번 용 써보겠습니다. 저희 그 지작가님 저희 여기 마지막 코멘트가 있는데 이게 함께하는 멘트가 있으니까 이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먼저 시작을 하실까요? 네. 전 세계인이 12별자리를 이해해 지구 게임을 즐기는 그날까지 천문단은 천문단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쭉. Kiti már szakaszta magamnak marasztó, kiti már szakasztó magamnak